1982년 6개의 구단으로 시작된 한국 프로야구는 출범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며 총 8개의 구단으로 확장되어 국민 스포츠의 반열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중 쌍방울 레이더스는 1990년 3월 31일 창단 이후 1991년 본격적으로 한국 프로야구에 참여해 전주의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과 군산의 월명야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팀이었습니다. 쌍방울 레이더스는 참가 첫 해인 1991년 6위를 기록한 것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던 8개 구단 중 7위와 8위를 오가며 최약체로 평가받던 만년 꼴찌팀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최약체로 평가받던 팀이 1996년 기적적으로 정규 시즌 2위라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적의 기쁨도 잠시 야구계의 쌍방울 레이더스의 승리에 흉흉한 소문이 퍼집니다. 때는 1992년 현재 두산 베어스의 전신이었던 오비 베어스는 쌍방울 레이더스와의 원정 경기를 위해 서울에서 출발해 전주로 향하게 됩니다. 한참을 달려 전주에 도착한 오비 베어스 선수단은 지정된 숙소인 코아 호텔에 묵게 됩니다. 코아 호텔은 1985년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문을 연 당시 특 2등급, 현재로는 4성급에 해당하는 호텔이었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까지 100개가 넘는 객실에 연회장, 커피숍 등 90년대 초반에 보기 드문 상당히 큰 규모의 호텔이었습니다. 개장 직후 전주의 명물로 관광객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컨디션 조절이 중요한 선수들에게도 그 당시 전주의 유일한 4성급 호텔인 코아 호텔을 선택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원정 시합을 앞둔 전날 밤, 룸메이트였던 김형석 선수와 김상호 선수는 저녁 식사와 함께 간단하게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 선수가 호텔방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서늘한 느낌을 받으며 어두운 방 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문 밖에서 어두운 방을 살펴본 두 사람의 눈에 들어온 것은 침대에 걸터 앉은 듯한 검은 실루엣. 자세히 살펴보니 처음 보는 여성이 고개를 푹 숙이고 미동도 없이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시냐고 물어도 되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소름이 돋았던 두 선수는 옆방에 있던 동료 선수들을 불러 처음 보는 여성이 방 안에 있다고 알립니다. 그리고 다 같이 방에 돌아와 불을 켰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코치부터 감독까지 모두 모이게 되고 이 두 사람에게 술에 취해 헛것을 본 것이라며 면박을 주고는 모두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 선수는 동시에 본 낯선 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쉽사리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원정 경기에 나선 두 선수는 컨디션 난조로 어이없는 실책을 연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차례의 해프닝 정도로 생각되고 모두에게서 잊힐 무렵 1994년 쌍방울 레이더스의 전주 원정 경기를 위해 또다시 코아 호텔을 찾은 오비 베어스. 당시 포수였던 박현영 선수는 다음날 컨디션을 위해 일찍이 잠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밤중 이상한 인기척과 서늘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깬 박현영 선수가 서서히 눈을 떴을 때 본 것은 침대 바로 옆 검은 양복을 입고 우두커니 서 있는 어떤 남성이었습니다. 처음 박현영 선수는 도둑이라 생각하고 제압하기 위해 그 남성에게 다가가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대로 몸이 굳어져 숨조차 제대로 내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눈, 코, 입이 없었습니다. 박현영 선수가 힘겹게 내는 비명을 옆방에 있던 김상호 선수가 들었고 급히 그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몸이 굳어 겁에 질린 박현영 선수를 발견하고 김상호 선수는 곧바로 박현영 선수를 데리고 황급히 그 방에서 뛰쳐나오게 됩니다. 김상호 선수가 빠르게 박현영 선수를 데리고 나온 이유는 2년 전 자신인 김상호 선수와 김형석 선수가 소름 돋는 여성의 실루엣을 보았던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오비베어스 선수들 사이에서 전주 코아 호텔에 귀신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 탓인지 쌍방울 레이더스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유독 많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뒤 코아 호텔 귀신 소문은 야구계 전체에 퍼졌고 코아 호텔에 묵었던 선수들 사이에서 귀신을 보았다는 흉흉한 소문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며 귀신에 시달려 밤잠을 설치는 선수들도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귀신 소동이 절정에 달했던 1996년, 마찬가지로 귀신 소문에 시달리던 현대 유니콘스 선수들은 코아 호텔에 머무는 것을 거부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숙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전주까지 이어진 고속도로가 당일 공사 중이었고, 이로 인해 현대 유니콘스 선수들은 전주구장에 늦게 도착하게 됩니다. 결국 몸도 제대로 풀지 못한 선수들은 중요한 플레이오프 1, 2차전을 모두 쌍방울 레이더스에 내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전주가 아닌 다른 구장에서 이어진 3, 4, 5차전은 모두 현대 유니콘스가 우승하고 한국 시리즈에 진출합니다. 이상하게도 원정 경기를 위해 코아 호텔에 머물렀던 선수들은 컨디션 난조를 호소하며 그 덕분인지 쌍방울 레이더스는 1996년 정규리그 2위, 1996년 8월 14일부터 1997년 4월 13일까지 홈구장 17연승이라는 유례없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현재까지도 이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아 호텔의 귀신 소문은 구단을 넘어 팬들에게까지 전해져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귀신 소문은 더 기괴한 방향으로 일파만파 퍼졌고, 이후 다수의 평범한 투숙객들도 목격했다는 소문과 함께 호텔의 이미지는 귀신이 출몰하는 호텔로 바뀌게 되어 결국 코아 호텔 측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심지어 1996년 끔찍한 자매 피살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는데, 동생의 시신이 코아 호텔에서 발견되며 호텔의 이미지는 완전히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던 1997년, 귀신보다 무서운 IMF 외환 위기로 인해 재정난을 겪던 쌍방울 레이더스는 2000년 1월 7일 결국 해체하게 됩니다. 코아 호텔 또한 그동안의 소문과 경영난을 겪으며 차츰 손님들의 발길 또한 줄어들어 2011년 7월 영업을 중단하고 현재까지도 텅 비어있는 채 폐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귀신 소동은 원정 선수들을 방해한 귀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쌍방울 레이더스의 팬이 아니었냐는 농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김성근 감독의 쌍방울 레이더스 부임과 함께 선수들의 투혼 그리고 피땀 흘려 이루어낸 성적을 귀신의 소문으로 덮는다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럼에도 혹시나 코아 호텔의 귀신 소동은 타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원혼들의 소리 없는 외침은 아니었을까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